여보, 나 그 여자랑 헤어졌어. 우리 다시 재혼하자. 저는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회사를 운영하셨고 어머니는 살림을 도맡아 하시며 저를 키우셨죠. 부족함 없이 자란 덕분인지 저는 늘 긍정적이고 밝은 성격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할 무렵 친한 친구가 소개팅을 주선해 주었어요. 그렇게 만난 사람이 바로 제 전남편이었죠.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차분하고 예의 바른 모습에 부모님께서도 마음에 들어 하셨고 저 역시 그 사람과 함께라면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거라 믿었어요. 연애 기간은 짧았지만 우리는 금방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결혼식 날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그 사람 곁에 서 있던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부모님과 친구들의 축복 속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는 설렘으로 가득했죠. 우리 앞으로 행복하게 살자. 그래, 걱정 마. 내가 더 잘할게. 신혼 초반은 정말 달콤했습니다. 퇴근 후에 함께 저녁을 먹고 주말엔 데이트를 다니며 소소한 행복을 쌓아갔죠. 하지만 그 평화로운 일상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결혼 1년쯤 지났을 때 친정 아버지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지영아, 이제 너가 회사 일을 조금씩 배워봐야 할 것 같구나. 네? 갑자기요? 아버지도 이제 나이가 있잖니? 언젠가는 너한테 물려줘야 할 텐데 너라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버지 회사는 작지만 꾸준히 성장해온 곳이었고 직원들도 20명이 넘었죠. 그런 곳을 제가 이끌어 간다는 건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눈빛은 진지했고 저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회사에 출근하며 조금씩 업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그때부터였습니다. 당신 요즘 너무 늦게 들어오는 거 아니야? 남편이 불만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회사에서 배울 게 많아서 그래. 집안일은 누가 해? 나도 일하고 들어오는데 집에 오면 밥도 없고. 그럼 내가 미리 해놓을게. 조금만 참아줘. 저는 남편의 기분을 맞추려 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의 태도는 더 차갑게 변해갔어요. 사실 남편은 제가 아버지의 회사를 물려받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결혼 전 아버지께서 사위에게 회사를 물려줄 수도 있다는 뉘앙스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남편은 그렇게 흘러가듯 꺼낸 말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겁니다. 당신 아버지가 나한테 회사 일 배우라는 말씀 안 하시네. 어느 날 남편이 불쑥 말했습니다. 그건 아빠가 나한테 먼저 배우라고 하셔서. 아, 그래? 그럼 나는 뭐야? 그냥 집에서 놀라고? 그런 뜻이 아니라. 됐어. 당신네 집안일이니까 알아서 해. 남편은 짜증을 내며 방문을 쾅 닫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편은 점점 집을 비우는 일이 많아졌어요. 퇴근 후 술자리가 잦아졌고 주말에도 친구들과 어울린다며 집에 없는 날이 많아졌죠. 여보, 오늘 일찍 들어올 수 있어?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같이 저녁 먹고 싶어서. 나 약속 있어. 당신 먼저 먹어. 통화는 언제나 짧고 건조했습니다. 저는 점점 외로워졌고 남편의 마음이 저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마침 남편이 샤워 중이어서 저는 무심코 화면을 봤는데 낯선 여자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손이 떨렸고 머릿속이 하얘졌죠.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오해일 수도 있다고 괜한 의심으로 싸우고 싶지 않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하지만 의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남편의 외박이 잦아졌고 연락도 잘 되지 않았어요. 핸드폰은 항상 뒤집어 놓았고 제가 다가가면 슬쩍 화면을 가렸죠. 당신 요즘 이상해. 뭐가? 솔직하게 말해줘. 혹시 다른 사람 생겼어? 무슨 소리야? 네가 요즘 예민한 거 아니야? 남편은 화를 내며 제 말을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뭔가 단단히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제 결혼 생활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예감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결혼 생활이 삐걱거리던 어느 날 설상가상으로 아버지 회사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회사 격리 담당자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김 과장이 이번 달 결제 금액을 모두 횡령한 것 같습니다. 장부를 확인해 보니 금액이 하나도 맞지 않아요.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믿었던 직원의 배신, 그리고 그로 인한 재정적 타격. 아버지께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막막했어요. 일단 정확한 금액부터 파악하고 아버지께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상황을 정리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의 다급한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지영아,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빨리 병원으로 와. 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오늘 하루 종일 회사 일로 스트레스 받으시다가 그만. 빨리 와. 저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 앞에는 이미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서 계셨죠. 엄마, 아빠는요? 지금 응급수술 중이야. 뇌출혈이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시다니. 회사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으신 건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 순간 문득 남편 생각이 났어요. 이럴 때 남편이 옆에 있어줘야 하는데.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여보, 아빠가 쓰러지셨어. 지금 수술 중이야. 제발 전화 좀 받아줘.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도 없었습니다. 저는 절망감에 휩싸였어요. 이런 중요한 순간에 남편은 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다행히 아버지의 수술은 무사히 끝났습니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은 당분간 안정이 필요하다며 절대 무리하시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하셨어요. 다음 날 출근을 위해 새벽 2시가 되어서야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고 남편이라도 집에 있어서 위로를 받고 싶었어요. 하지만 현관문을 여는 순간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남편이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옆에는 낯선 여자가 남편의 어깨에 기대어 있었고 두 사람은 와인을 마시며 웃고 있었습니다. 뭐야, 이게? 제 목소리에 남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당황한 기색도 없이 오히려 귀찮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왔어? 왔어가 아니라 저 여자는 누구야? 저는 소리쳤어요. 여자는 황급히 일어나 가방을 챙기며 나갔고 남편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너한테 할 말이 있어. 할 말이라고? 지금 무슨 상황인지 알아? 오늘 아빠가 쓰러지셔서 수술하셨다고. 전화했는데 왜 안 받은 거야? 그거야 안 된 일이긴 한데. 우리 이혼하자. 뭐?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이혼하자고 했나요? 이혼하자고. 나 더 이상 이 결혼 생활 못하겠어. 남편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갑자기가 아니야. 너도 느꼈잖아. 우리 사이가 이미 끝났다는 거. 그게 다 당신 때문이잖아. 바람 피우고 집에도 안 들어오고. 바람? 그래 맞아. 나 다른 사람 만나. 그 사람이 나한텐 더 잘 맞아.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게 불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당신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든 뭐든 이미 다 끝난 거야. 이혼 서류 여기 있으니까 사인해. 남편은 탁자 위에 서류를 던졌고 저는 그 서류를 보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싫어. 절대 이혼 안 해. 왜? 자존심 때문에? 아니면 아버지 회사 때문에 그래? 자존심이 아니라 우리 결혼했잖아. 서로 사랑한다고 했잖아. 사랑, 그건 옛날 얘기고. 지금은 아무 감정도 없어. 남편의 차가운 말에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데 남편은 그런 저를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어차피 너도 회사 일하느라 바쁘잖아.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고. 그런 식으로 살 거면 결혼 생활에 무슨 의미가 있어? 집안일을 못한 게 이혼 사유야? 말도 안 돼. 말이 되든 안 되든 난 이미 결정했어. 빨리 사인해. 안 그러면 재판으로 갈 거야. 남편은 짐을 싸서 나가버렸어요. 저는 텅 빈 집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며칠 후에 저는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시어머니라도 아들을 말리실까 싶어서였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남편이 저한테 이혼하자고 하는데. 아, 그거 우리 아들한테 들었어. 제발 남편 좀 말려주세요.
저는 이혼하고 싶지 않아요. 지영아, 너도 이해해야지. 남자라면 바람 한 번쯤 피울 수도 있는 거야. 그리고 너도 회사 일하느라 집안일 소홀했잖아. 우리 아들이 서운해할 만도 하지.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체 뭐가 문제인지조차 모르는 걸까요? 저는 결혼 생활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도 내 아들이 이혼하겠다는데 어쩌겠어? 그냥 원만하게 끝내. 전화를 끄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결혼은 정말 끝났구나. 더 이상 붙잡을 이유도 의미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부모님께 모든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아직 병원에 계셨고 어머니만 집에 계셨죠. 엄마, 저 이혼할 것 같아요.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시며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괜찮아, 지영아. 엄마가 있잖니. 그런 사람이랑은 헤어지는 게 나아. 어머니의 따뜻한 품에서 저는 한참을 울었고 마음을 굳혔습니다. 남편과 이혼하겠다고. 그리고 제 인생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고요. 이혼 서류에 사인을 하던 날, 저는 펜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 평생을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던 사람과의 인연이 이 한 장의 서류로 끝나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걸로 끝이네. 변호사 사무실에서 마지막 절차를 마치고 나왔을 때 저는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슬픔보다는 허무함이, 분노보다는 공허함이 더 컸어요. 하지만 저는 그냥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 끝에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죠. 증거가 충분하니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제대로 책임을 물어야죠. 소송은 몇 달간 진행됐고 결국 저는 그들을 상대로 일부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합친 금액이 크진 않았지만 적어도 그들의 잘못을 법적으로 인정받았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혼 후에 저는 무기력증에 빠져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의욕이 생기지 않았고 회사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게다가 아버지의 회사는 횡령 사건과 아버지의 건강 문제로 결국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지영아, 미안하구나. 아버지가 너한테 멀쩡한 회사를 물려주려고 했는데.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신 아버지는 미안하다는 말씀만 반복하셨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아빠가 건강하신 게 더 중요해요.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막막했습니다. 회사도 없어졌고 결혼도 실패했고 저는 이제 뭘 해야 할까요? 그렇게 멍하니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제 생일이 찾아왔습니다. 지영아, 생일 축하해. 어머니는 소박하지만 정성스럽게 생일상을 차려주셨습니다. 미역국과 잡채, 불고기,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갈비찜까지. 엄마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그래도 생일인데 축하는 해줘야지. 어서 먹어봐. 한 숟가락 떠먹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어머니의 음식은 언제나 이렇게 따뜻했어요. 어릴 적 아팠을 때도 힘들었을 때도 어머니의 음식을 먹으면 위로가 됐죠. 엄마 음식은 정말 최고야. 우리 딸 많이 힘들었지? 어머니는 제 등을 토닥이며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맞아. 엄마 음식이면 충분히 장사할 수 있어. 사실 저는 예전부터 어머니와 함께 작은 식당이라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머니의 음식 솜씨는 동네에서도 소문이 났었거든요. 잔치가 있을 때마다 어머니께 음식을 부탁하는 분들이 많았을 정도였습니다. 엄마, 우리 둘이서 식당 한번 해볼까? 갑자기 무슨 소리야? 엄마 음식 솜씨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도 이제 뭔가 새로 시작하고 싶고. 하지만 지영아, 식당이 어디 쉬운 일이니?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어요. 엄마 한번 해보자. 나 위자료도 받았고 모아놓은 돈도 있어. 그래도 부족하면 대출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글쎄, 네 아버지는 뭐라고 하시니? 아버지께 말씀드렸을 때 아버지는 의외로 찬성하셨습니다. 그래, 지영아,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해봐. 아버지가 응원할게.
아빠 고마워요. 이렇게 해서 저희 가족은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우선 어떤 종류의 식당을 할지 고민했어요. 반찬 가게도 생각해봤지만 어머니와 상의한 끝에 식당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지영아, 그럼 메뉴는 뭘로 할까? 엄마가 제일 자신 있는 거 하면 되지. 그럼 곰탕은 어떨까? 엄마가 끓이는 곰탕은 네 아빠도 제일 좋아하시잖니. 나도 네 할머니한테 배운 게 있어서 곰탕은 좀 자신 있기도 하고. 좋아, 곰탕 전문점으로 하자. 메뉴가 정해지자 본격적으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위치를 물색했고 삼청동의 한 골목에서 작지만 아늑한 가게 자리를 발견했어요. 여기 좋은데 조용하고 분위기도 좋고. 카페를 하던 곳이라 첫눈에 마음에 들어서 바로 월세 계약을 하고 인테리어를 시작했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따뜻하고 깔끔한 느낌으로 꾸몄어요. 테이블은 총 8개, 좌석은 총 24석 정도의 아담한 공간이었습니다. 드디어 오픈날이 다가왔어요. 첫날은 떨리고 긴장됐습니다. 손님이 올까, 맛이 없다고 하면 어떡하지, 온갖 걱정이 들더라고요. 어서 오세요. 첫 손님을 맞이했을 때의 그 떨림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곰탕 2개 주세요. 네, 금방 나갑니다.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끓인 곰탕을 내왔고 손님들은 한 숟가락 떠먹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와, 이거 진짜 맛있는데요? 국물이 정말 진하고 깊은 맛이 나네요. 첫 손님의 반응에 저와 어머니는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거 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시작한 식당은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SNS에 후기가 올라오고 블로그에 소개되면서 손님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홀서빙을 담당하는 아르바이트생도 2명 고용했고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밤늦게까지 정리하는 바쁜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어요. 손님들이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면 뿌듯했고 매출이 오르는 걸 보면 보람을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직접 만들어가는 삶이라는 게 좋더라고요.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 제 힘으로 일어섰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지영아, 우리 정말 잘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러게요. 엄마 덕분이에요. 그제서야 저는 다시 웃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진짜 웃음을 되찾았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요. 식당을 연 지 1년쯤 지났을 무렵 저희 가게는 제법 알려진 맛집이 되어 있었습니다. SNS에는 매일 리뷰가 올라왔고 주말이면 웨이팅이 생길 정도였어요. 사장님 전화 받으세요. 어느 날 아르바이트생이 다급하게 전화기를 건네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송국 작가인데요. 혹시 가게 촬영 가능하실까요? 네, 방송이요? 순간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방송 출연이라니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네, 저희가 맛집을 취재하고 있는데 요즘 SNS에서 반응이 너무 좋으셔서요. 아, 저희 같은 특별할 거 없는 작은 식당을요?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숨은 맛집을 소개하는 게 저희 프로그램 취지거든요. 고민 끝에 저는 촬영을 허락했습니다. 홍보의 기회이기도 했고 무엇보다 어머니의 음식 솜씨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다는 게 뿌듯했어요. 촬영 당일 저와 어머니는 긴장한 채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다행히 어머니는 카메라 앞에서도 자연스럽게 요리 과정을 보여주셨어요. 촬영은 순조롭게 진행됐고 리포터분도 곰탕을 드시고는 엄지를 치켜 세우셨습니다. 이야, 이건 정말 깊은 맛이 나네요. 국물이 정말 진하고 구수해요. 며칠 후 방송이 나간 뒤 저희 가게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평일에도 웨이팅이 생겼고 주말에는 1시간 이상 기다려야 할 정도였습니다. 바쁘지만 행복한 나날이었죠. 아르바이트생도 더 늘렸고 주방 보조도 한 분 모셨습니다. 매출도 눈에 띄게 올랐고 저희는 정말 잘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밀키트로 온라인 판매까지 시작하고 나니 정말 잠잘 시간도 모자랄 정도로 바빠지더라고요. 그런데 방송이 나간 지 일주일쯤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평소처럼 손님을 맞이하는데 익숙한 얼굴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눈이 마주친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바로 전 남편이었습니다. 당신이 여기서 뭐해?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영아, 방송 봤어.
여기서 일하고 있었구나? 전 남편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2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어요. 예전보다 좀 수척해 보였지만 여전히 뻔뻔한 표정이었습니다. 일하는 거 봤으면 나가줄래? 손님들 불편해하니까. 야, 나도 손님인데 왜 쫓아내? 곰탕 하나만 먹고 갈게. 저는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있었고 괜히 소란 피우고 싶지 않았어요. 여기 앉으세요. 곰탕 하나 맞죠? 최대한 무표정하게 주문을 받고 주방으로 갔습니다. 주방에 있던 어머니는 제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인지 눈치채셨어요. 지영아, 괜찮니? 괜찮아요, 엄마. 그냥 손님일 뿐이에요. 곰탕을 내갔을 때 전 남편은 한 숟가락 떠먹고는 감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짜 진하고 맛있네. 역시 장모님 솜씨는 대단해. 이제 장모님 아니잖아. 빨리 드시고 계산하고 나가주세요. 지영아, 우리 잠깐 얘기 좀 할 수 없을까? 할 얘기 없어. 제발 5분만 밖에서. 저는 한숨을 쉬며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어차피 거절해도 계속 붙어 있을 게 뻔했어요. 밖으로 나가자 전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그때는 내가 정말 잘못했어. 지금 와서 사과가 무슨 소용이겠어. 나 그 여자랑 헤어졌어. 그래서 어쩌라고.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내가 정말 많이 반성했어.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당신 진심으로 하는 소리야? 나 정말 진심이야. 너 없이는 안 되겠더라. 안 돼. 나는 이미 당신을 잊었다고. 그러니까 제발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저는 단호하게 말하고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전 남편은 그 후로도 계속 식당에 찾아왔어요. 2, 3일에 한 번씩 그리고 매일. 오면 곰탕을 시키고 한참 앉아있다가 가곤 했습니다. 사장님, 저 손님 또 오셨어요. 알았어요. 어느 날은 제가 주문을 받으러 갔을 때였습니다. 지영아, 나 진짜 너 없으면 안 돼.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계속 이러면 경찰에 연락해서 출입금지 시킬 거야. 저는 냉정하게 말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로 며칠간 전 남편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저는 이제 그만 포기했겠거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에 전 남편은 술에 취한 채로 식당에 나타났어요. 지영아, 나와봐. 다른 손님들이 놀라서 쳐다봤고 저는 급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당신 지금 술 마셨어? 빨리 가. 가긴 뭘 가? 나 너랑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안 된다니까. 제발 이러지 말고 가. 싫어. 난 안 가. 결국 저는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고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도착했고 전 남편은 끝까지 행패를 부리다가 경찰차에 실려갔어요. 다음 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신고하신 남성분 부인분이 데리러 오셨는데 합의하실 건가요? 부인이요? 네, 부인이 찾아오셨더라고요.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전 남편은 저한테 상간녀와 헤어졌다고 거짓말을 한 거였어요. 여전히 그 여자와 결혼한 상태였던 겁니다. 합의 안 할게요. 접근금지 신청하겠습니다. 전 남편 행패 사건 이후에 저는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했고 다행히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제 그 사람은 제게 함부로 접근할 수 없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 일로 인해 저는 한동안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밤에 혼자 집에 있으면 괜히 무섭기도 했고 식당 문이 열릴 때마다 혹시 또 나타나는 건 아닌가 싶어 긴장하곤 했어요. 그런 저를 지켜봐 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민준 씨였고 그분은 아버지께서 예전에 거래하시던 회사의 대표님이셨어요. 아버지 회사가 어려워졌을 때도 끝까지 의리를 지켜주셨던 분이죠. 사장님 요즘 많이 힘드시죠? 어느 날 민준 씨가 식당에 들렀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막 정리됐어요. 다행이네요. 그런데 혹시 식자재 납품업체는 다 정하셨어요? 제가 아는 곳이 있는데 소개해드릴까요? 좋은 재료 저렴하게 주실 거예요. 정말요? 그럼 정말 감사하죠. 민준 씨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저를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식자재 업체를 소개해 주시고 가끔 식당 운영에 대한 조언도 해 주셨죠. 사장님, 이 근처에 상가 하나가 나왔던데 확장 생각 없으세요? 확장이요? 아직 그 정도는 아니에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요즘 장사 잘 되시는 것 같던데 타이밍 놓치면 아까울 수도 있어요. 민준 씨의 조언은 언제나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단순히 사업적인 관계를 넘어서 진심으로 저를 응원해주는 것 같았죠. 시간이 지나면서 민준 씨는 일주일에 2~3번씩 식당에 들렀습니다. 처음에는 곰탕을 드시러 오신다고 하셨지만 나중에는 그냥 저를 보러 오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아무리 둔하고 바보 같다고 해도 눈치챌 수 있었죠. 사장님 오늘 장사 어땠어요? 오늘은 손님이 좀 적었어요. 아침부터 비가 와서 그런가 봐요. 그래도 수고 많으셨어요. 이거 드세요. 민준 씨는 커피를 건네주셨습니다. 작은 배려였지만 그게 저에겐 큰 위로가 됐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장사를 마치고 정리하고 있는데 민준 씨가 다시 찾아왔죠. 사장님 아직 안 가셨네요? 네, 마무리 정리 중이에요. 혹시 시간 되시면 저녁 한번 같이 드실래요? 그 말을 하는 민준 씨의 얼굴이 약간 붉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냥 감사 인사 겸해서요. 그동안 곰탕 맛있게 먹은 것도 그렇고요.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는 그동안 저를 많이 도와주셨고 무엇보다 편안한 분이었어요. 좋아요. 그럼 30분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마감 끝내고 가요. 네, 천천히 하세요. 그날 저녁 우리는 조용한 한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사장님 그동안 정말 힘드셨죠? 네, 솔직히 많이 힘들었어요. 다 지나갔어요. 이제는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 민준 씨의 따뜻한 말에 제 마음이 조금씩 열리는 걸 느꼈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자주 만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일 때문에, 그 다음에는 식사 약속으로, 그리고 어느새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전 남편과는 달랐어요. 제 의견을 존중해 주었고, 제가 하는 일을 응원해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었죠. 지영아, 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혼자서 이렇게 일어섰잖아. 혼자가 아니야. 부모님도 계시고 오빠도 도와주고. 그래도 네가 용기 낸 거야. 식당 일이라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거든. 민준 씨와 함께 있으면 저는 제 자신이 아직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어느 날 저녁 식당 문이 벌컥 열리며 전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긴 것이었어요. 지영아, 너만 허락하면 진짜 지금이라도 이혼하고 돌아올게.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빨리 나가요. 전 남편은 술에 취해 비틀거렸고 손님들이 놀라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때 민준 씨가 식당으로 들어왔어요.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민준 씨는 단호한 목소리로 전 남편을 막아섰어요. 당신은 누군데? 지영 씨 남자친구입니다. 지금 당장 나가세요. 뭐? 남자친구? 전 남편은 충격받은 표정으로 저와 민준 씨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너 벌써 다른 남자 만나냐? 그건 당신이 상관할 일이 아니야. 빨리 나가. 민준 씨는 전 남편을 밀어내며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민준 씨는 전 남편을 쫓아내고 다시 식당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날 이후로 전 남편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6개월 후에 민준 씨가 저에게 프로포즈를 했어요. 지영아, 나랑 결혼해 줄래? 그래, 나도 좋아. 우리는 조용히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화려한 예식장 대신 작은 레스토랑에서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만 모셔서 따뜻한 결혼식을 올렸죠. 드디어 저는 진짜 사랑을 찾았습니다. 조건이나 기대가 아닌 있는 그대로의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을요. 이제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결혼 후에 저는 다시 식당 운영에 집중했습니다. 남편이 된 민준 씨는 제 일을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었고 사업은 날마다 번창해 나갔어요. 딸, 요즘 표정이 정말 밝아졌네. 그죠, 엄마. 저 요즘 정말 행복해요. 평범하지만 행복한 나날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사랑하는 남편이 옆에 있었고 식당에 가면 맛있다며 웃는 손님들이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몸이 좀 이상했습니다. 지영아,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아? 요즘 좀 피곤한 것 같아. 병원 한번 가보는 게 어때? 민준 씨의 권유로 병원에 갔고 거기서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임신 6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임신 소식을 듣고 우리는 한참을 울고 웃었습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렸을 때도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죠. 지영아, 정말 잘 됐다. 우리 딸이 이제 엄마가 되는구나. 엄마, 저 행복해요, 정말로. 그로부터 몇 달 후에 저는 건강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작은 손, 작은 발. 제 품에 안긴 아기를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행복은 누군가에게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는 것을. 진짜 행복은 지금 이 순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이 시간이라는 것을요. 전 남편은 자신의 선택으로 모든 걸 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선택으로 모든 걸 얻었어요. 사랑하는 남편, 건강을 되찾으신 부모님, 그리고 제 품에 안긴 소중하고 작은 생명까지요. 이제 저는 압니다. 진짜 인생은 지금부터라는 것을요.